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신고 접수 시간 2분, 소방차 출동 소요 시간 5분을 더한 7분 내외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화재는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한 만큼 이 시간 안에 불길 진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형 화재로까지 번져버려서 정말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기 힘들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급히 출동을 하려고 하는 소방관들에게 걸림돌이 있어요.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들, 사이렌을 켜고 가죠. 근데 길을 양보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방차가 이렇게 화재 현장에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길막을 당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뜨거운 불길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조금 더 편하게 주차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공사 부주의로 인한 발화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건물 내에 있는 화재 경보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게다가 비상구까지 막혀 있어서 이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차가 진입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커졌는데요. 당시에 CCTV 영상의 캡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화재 건물 앞에 한 6m가량 진입로에 차들이 이렇게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이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도저히 진입할 공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소방서에서 지휘차와 펌프차만 먼저 현장에 진입을 시켰고요. 더 큰 이제 굴절 사다리 차는 500m 정도를 우회해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불법 주차 차량을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하나 견인을 해서 치워놓고 그걸 하는데 30분 정도를 소비해버리고 골든타임은 놓쳐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4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제천 화재 사건이 있기 2년 전인 2015년엔 의정부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소방차는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약 10분 정도의 현장 진입이 지연됩니다. 아니 10분 정도면 어때요? 가서 빨리 불 끄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초기 진압이 굉장히 대형 화재로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진입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10분이 이 현장의 10분과는 다르게 여러분 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초기 진압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5명의 사상자, 120명의 부상자라는 큰 피해를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사실 사건 현장을 바로 목격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자, 피해 가족은 아니지만 이런 위급 상황에서 누군가의 주차된 차량으로 내 가족과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약 잃게 된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소방청이 제출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오히려 이 화재의 범위가 더 확대된 그런 사건이 560건에 이르렀고요.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런 사례가 무려 147건에 달했어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계시면 왜 저랬어 하고 답답하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 불법 주차라는 게 남이 하면 열이 받지만 나도 분명, 여러분도 분명 몇 번은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2016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77.7%가 나도 불법 주차를 해봤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불법 주차를 하셨습니까? 그 이유로는 내 집 주변에 주차 공간이 너무도 부족하다, 찾지 못했다 라는 게 70%로 가장 많았고요. 이외에도 잠시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또는 주차비가 비싸서 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좀 이해가 가지만 급한 용무나 주차비 때문에 이랬다는 건 굉장히 부족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한민국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관은요, 이렇게 위급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 불이 났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법이 소방관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 소방관이 빌라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끄던 중에 실수로 낡은 방범창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주차가 돼 있던 한 차량이 파손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소방관 입장에서는 나는 불을 끄려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자비로 물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소방계는 그간 소방관이 혹시 불을 끄다가 실수로 기물을 훼손해?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던 거죠. 그러다가 소송에 휘말린 적도 많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소방서에서 파악을 해봤더니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변상을 한 건수와 금액이 총 20건이나 되고요. 금액이 1,700만 원대에 달합니다. 제가 만약 소방관이었다면 아무리 저의 어떤 큰 책임의식으로 화재 진압을 하지만 그러다가 저 차량이 파손되면 내가 막 몇백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면 정말 화재 진압에 몰두할 수 있을까요? 경일대 공하성 교수는 우리나라 소방법은요,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거나 차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지만 다들 소송에 휘말릴까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해외의 경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합법으로 주차된 차량까지 파손을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일부의 그 선진국에서는요, 소방관의 어떤 권한 그리고 면책을 굉장히 강하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2014년 캐나다의 올드 몬트리올이라는 곳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영상을 먼저 좀 보시죠. 지금 건물 위쪽에서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 앞에 경찰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소방차가 일단 경찰차를 밀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랬겠죠. 그것도 다 용인이 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소방차가 가려고 하는데 기어여서 보니까 그걸 방해하고 있는, 사실 합법적으로 주차가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파손하고 가는 모습이 있죠. 캐나다 소방관에게는 불을 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찰차 차량을 부수는 것도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거죠. 합법적으로 돼 있는 차량조차도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역시 이 소방관에 대한 면책 조항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비상시에 소방관이 건물을 파괴하거나 불법 주차된 차를 밀어내고 창문을 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 화제가 되었던 사진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이렇게 소화전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불법으로 주차된 한 BMW 차량의 유리창을 깨버리고 거기다가 소방 호스를 연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처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는 소방관의 위치가 사회적 영웅으로까지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면책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 든든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재 출동 시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밀거나 훼손해도 소방관들이 책임을 지지 않게 해달라는 강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천 참사가 발생하고 다음 날인 2017년 12월 22일에 국민청원이 시작됐는데 이게 한 달 동안 무려 5만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게 되죠. 2019년 4월이에요. 얼마 전이죠. 한 여론조사 결과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차량을 강제로 처분하라 라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89.7%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점이 뭐였냐면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제주도냐 강원도냐 이런 지역 상관없이 연령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찬성이 80%가 넘으면서 정말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도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요. 자, 무엇보다 이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걸 우리가 분명 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고 출동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사실 더 큰 문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차량을 훼손하는 게 답이 아니라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좀 더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차량을 파손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당장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근을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분명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물론 그분이 불법으로 주차를 했지만요. 그럼 이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불법 차량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과도하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 여러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훨씬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화재가 났을 때 혹시를 대비해서 견인차도 같이 출동하는 게 어떠냐라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비좁은 어떤 서울의 주택가에서 지금도 불법 주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게 만약에 소득이 높지 않은 빈민가층이었다면, 누군가의 차량이 화재로 인해서 무자비하게 파손됐다면 그들도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요, 2019년 4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런 식으로 강제로 밀고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을 진입하게 되는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더 이상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종로 소방서에서는 앞으로는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을 할 거고, 이에 대한 배상이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현 사회 분위기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이런 강력한 처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대도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어떤 깔끔하게 정돈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속에 굉장히 상당히 주차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입구를 막은 이기적인 차량이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만약 서울 어딘가 주택이 빼곡해서 정말 10가구 중에 6가구만 겨우 주차 공간이 나오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데 그나마 저녁 늦게까지 채소를 팔고 장사를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골목 앞쪽에 불법 주차를 했던 한국의 저소득층 누군가의 차량이었다면 과연 이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에게 당연한 과제입니다.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을 해서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줄이는 거 당연합니다. 소방관 분들이요, 아니 현장을 진압하다가 과실을 범했는데
금액을 변상하는 제도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슬슬 불을 꺼야 한다는 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강제 처분 권한 주는 거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조치가 근본적인 사회 문제, 미숙한 도시 개발,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억울한 누군가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금요사건 파일, 토요 미스테리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